공감 로그인 구구절절 이 시간에는 살면서 겪는 억울한 상황들을 사례로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요령을 함께 짚어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도 우리에게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해드리는 구구절절 김구 변호사와 함께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반갑습니다. 지내셨습니까? 네, 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저도. 자, 이제 오늘 또 얘기해 주실 내용이 유중과 유류분. 네. 얼핏 봐서는 무슨 기름 같은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거는 뭐 아닐 테고요, 그죠? 예. 근데 사실 평소에 많이 들어보는 얘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잘 모르고 계셔서 그렇지. 그렇죠. 자, 피상속인이 자신의 모든 상속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유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먼저 이제 단어가 생소합니다. 유증. 네. 그러니까 유증이라는 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예. 제3자에게 유증한 경우 이 상속 재산을 자녀들이 네. 좀 조금 억울한 부분이 없잖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네. 예. 이제 찾는 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일단은 유증은요. 이제 돌아가시는 분이 이제 뭐 얼마 안 남으신 분이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으로 이제 자기가 죽은 다음에 법률 관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이제 유언이라 하고요. 네. 유언은 반드시 그 사람의 독립된 의사, 그다음에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 뭐 안 하고 싶은 얘기하고 이건 안 되는 것이죠. 네네. 그다음에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면 그 유언을 하신 분이 사망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유언도요.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요. 또 유언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를 변경 내지 취소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도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세상 살아계실 때, 살아계실 때는. 살아계실 때는 자유롭게 유언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유증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유언으로 내가 재산이 있을 때 이걸 누구한테 주겠다라는 겁니다. 지분으로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특정 재산을 내가 아파트가 세 채가 있는데 저기 강남에 있는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를 우리 막내딸한테 주겠다. 네. 아니면 뭐 어떤 재단에 주겠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분의 2분의 1을 누가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특정 재산을 딱 찍어서 이걸 어떤 법인에 줘라. 또 누구한테 줘라. 네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게 이제 유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법률적으로 그 유증분은 빼고 나머지를 갖고 자녀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네. 재산 상속을 받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증은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다 줄 수도 있고요. 네. 뭐 한 2분의 1을 잘라서 줄 수도 있고 뭐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말씀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잘 알지 못하는 분한테 아버지가 네네. 외로운 나머지 뭐 간병인한테 자기 재산을 다 줬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사례가 있지요. 예,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네네. 그런 경우에 그 남아 있는 자식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네. 그렇게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3자에게 아버지가 유언으로 재산을 모두 줬다 하더라도 자녀들의 경우 이제 되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지금? 다 되찾는 건 아니고요. 네네. 자, 그러면 타인이라고 얘기하는 여기서의 그 법률적인 타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타인은 뭐냐면요. 일단 자연인 즉 사람, 아버지가 평상시에 뭐 사랑했던 사람 내지 아무튼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 그다음에 지금 이 포태되어 있는 태아도 가능합니다. 네. 근데 살아서 나야 됩니다. 조건은. 태의 경우에는 예. 사망을 하면 안 된다. 태어났을 지에. 사산하면 안 되고 요즘 네네. 사산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네. 예전에 많아서 그런 건데요. 지금 누가 이제 애가 지금 엄마 뱃속에 있단 말이에요. 네네. 걔한테도 유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법인한테도 유증을 할 수 있어요. 네네.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뭐 제한 군인회에 유증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뉴스에서 많이 보는 뭐 떡볶이 할머니가 예. 전 재산 80억을 뭐 예. 무슨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증하고 돌아가셨다.
그것을 생전 증여라는 게 있고 살아계실 네네. 때 아예 처분을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고 그 전에 그냥 유증으로 내가 죽으면 이제 가는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 있겠죠. 그럼 만약에요. 네, 이제 유증을 살아계셨을 때 네, 하셨는데 예, 아니야 돌아가시면서 하셨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네. 자녀가 유증한 거는 되찾을 수가 없나요 전혀? 그래서 이제 오늘 유류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아, 유증은 일단 유증이 상속보다 먼저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죠. 이야기가. 네. 그리고 상속인 중에서 막내딸한테 재산의 가장 알짜배기를 다 주겠다. 너한테 주겠다. 이것도 이제 유증이 가능합니다. 네. 상속인한테도 유증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네. 이제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보고 그러면 나머지는 우린 자식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자 전문 용어 이제 어느 정도 뭐 유증 뭐 이런 거 다 이해가 됐는데요. 네. 자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유증한 경우 예. 상속인의 이제 재산을 찾는 법에 대해서 지금 예. 말씀을 이제 하실 겁니다. 예. 예. 그 지금 그런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아들이 3명이면 네, 네. 그 중에 뭐 막내딸이 너무 이쁜 나머지 법률적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네. 퍼센테이지가 있지만 있지요. 이 막내딸에게 좀 더 많이 네, 줬을 때. 줬을 때 그걸 유증이라고 합니까? 그걸 유증으로 하는 거죠. 네. 예. 생전 증여도 할 수 있지만 네. 이제 유증을 했을 경우에 이제- 그랬을 경우에 나머지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 네네. 이 사람들은 자기 몫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누구한테 많이 가면 자기 몫의 일부분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네네. 일부분입니다. 다 못 가져오고요. 자 그럼 그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예, 예. 자세하게 설명을 좀 예. 해주시죠. 일단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 사망을 하면 상속이 개시되는 게 맞죠 원래는. 네네. 이제 포괄적으로 이전이 되고요. 근데 뭐 미리 유언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재산의 처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경우는 이제 유증이 이제 먼저 되는 것이죠. 네네. 유증이 있으면요, 그 유증 받은 사람이 이거 나한테 유증하신 거야라고 주장을 하면 일단 유증이 먼저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상속인들은 뭐 말씀이 좀 그렇지만 기대했다가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은 이건 너무 심하다. 아무리 자기 재산이라고 하지만 뭐 자기가 일군 재산 자기가 처분한다는데 뭐 무슨 문제가 있냐. 뭐 이런 입법주의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외국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재산의 처분을 그 돌아가신 분이 다 정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한 푼도 안 주는 그런 입법도 있습니다. 외국에 예, 경우는요?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입법을 취한 게 아니고 그건 뭐 그분이 아무리 자기 재산이라고 하지만 우리 상속 받는 사람들도 입장을 생각을 해줘야 된다. 네네. 이렇게 해서 일정 부분을 유류분이라고 이제 지정을 했어요. 해가지고 그 부분은 다시 되찾아올 수 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네. 그래서 유류분의 한도 안에서는 상속 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네. 예. 다는 아니겠죠. 네. 원래 100을 받아야 되는데 자식들은 이제 2분의 1 이제 50만 받게 되는데 그건 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자 이제 제일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부분은 그렇다면 이 구체적으로 유류분이라는 게 어느 정도를 말하느냐. 예. 그게 이제 제일 궁금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속이 어디까지 되냐면요.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1순위입니다. 그다음에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이 2순위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마저 없으면 이제 형제 자매까지 상속이 되고요. 형제 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사촌까지 상속이 됩니다. 네. 이제 배우자는 직계 비속하고 직계 존속과 함께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아저씨가 돌아가셨는데 배우자하고 자식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배우자하고 자식한테 1순위로 상속이 되는 거고요. 네. 자식이 없어요. 또 배우자만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남편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돌아가신 남편의 이게 여자로 봤을 때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되겠죠. 네. 그분들하고 이제 살아남은 며느리하고 이렇게 상속을 같이 하는 거고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뭐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자면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네. 이런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형제자매한테 이제 이게 상속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또 형제자매도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사촌까지 이제 상속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외울 때 비존, 형사 이렇게 외우게 되는 건데 네. 네. 이 중에서 유류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좀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사촌은 아닙니다. 사촌에게는 예, 상속은 되지만 유류분은 없다. 없다요. 네, 유중이 발생했을 경우 예, 예. 사촌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예, 사촌은 상속인이라고 굉장히 기대했었는데 유류분 없습니다. 사촌은. 네. 예. 그럼 반대로 지금 이제 재산 상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반대로 생각하시면 지금 이 저번 주엔가 언젠가 말씀해주신 그 빚, 네네. 이제 빚을 이렇게 상속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있습니다. 마이너스 상속.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요. 재산이 있으신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재산이 없고 뭐 마이너스 빚이 더 많으면 누가 유류분을 주장하겠습니까? 네, 그냥 안 하는 거죠. 그냥 한정 승인으로서 네. 끝나는 겁니다. 그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이렇게 사촌까지 내려올 수 갑니다.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촌까지 가기 때문에 욕 먹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해서 상속 포기하지 마시고 한정 승인하라고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아들, 딸,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배우자, 아들, 딸 네. 여기 2분의 1씩. 그다음에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 이렇게 유류분이 책정이 돼 있죠 민법에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100을 받을 걸 아들, 딸은 50 받는 거고, 뭐 직계 존속하고 형제자매는 30 받는 거고. 네. 이렇게 해서 유류분은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겁니다. 어차피 그 유언과 유중 이 재산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돌아가시게 될 경우에 이제 그런 문제가 이 집안의 어떤 분란의 요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확실하게 어떤 유언과 유중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네. 그러한 그 경고의 메시지로 한 말씀 정확하게 좀 해주시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오히려 더 중요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아프시거나 이러면은 정신 상태도 별로 안 좋고 이런 경우에 이제 최후의 요양원에 들어가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간병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네. 참 열심히 간병해 주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이제 불순한 의도로 아니면 뭐 다른 의도로 해서 그 아버지가 100억대 부자인데 이 간병인한테 유언으로 다 유증하고 이렇게 세상 떠나시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왕왕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자식들이 봤을 때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재산을 생전 모르는 간병인한테 다 아버지가 주고 가셨어요. 네. 이럴 경우에는 두 가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첫 첫 번째는 유언이라는 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 그렇지만 유언이라는 것은 형식이 까다롭습니다. 네. 그 까다로운 형식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으면 유언의 효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법원입니다. 네. 우리나라 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자식들의 분통 터지는 자식들의 입장에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 첫 번째 체크를 할 게 뭐냐면 그 유언이 네. 아버지가 유언한 것이 제대로 유언이 되었는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제대로 유언이 되었는가? 예, 그걸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허술할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떤 허술함이 이게 있죠? 정신이 막지 않은 상태에서 했을 수도 있고요. 네. 그걸 입증할 수 있으면 더 좋죠. 네네. 그다음에 유언은 아까 어떤 요식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뭐 자필,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이 5개를 해야 되는데 이 5개 각각의 요건이 있습니다. 네. 그 요건을 전문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정신도 안 좋은 상황이었을 때 이렇게 유증을 하고 가셨는데 그 유언의 효력, 유언의 방식이 정확하냐, 법의 요건대로 정확히 되었느냐 이 부분을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네. 여기에서 미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겠죠. 프로가 아니라면 네네. 프로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 요건을 갖추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이 유언의 요식성, 이 방식에 대해서 조금만 잘못해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거기 꼭 참조하셔가지고 그걸 명확히 따지세요. 근데 흔히들 우리는 뭐 자필로 썼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가장 정확하다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아니고 그것도 다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필 하나만 갖고는 안 되는군요. 예, 자필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다 법에서 정한 요건이. 자필로 예. 쓸 때의 요건. 예, 요건이 예를 있습니다. 들자면요. 자필 예를 들자면 그때 요식성이 있으니까 뭐 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필로 쓰고 누구누가 공증 누가 옆에서 증인이 그걸 갖다가 옆에서 뭐 서면에다가 쓰고 네. 이런 법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아.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 것이고 네네. 일단은 정신 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을 상황이 있어요. 오랜 투병 생활 때문에. 투병 생활 때문에 정신이 흐려지실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해서도 유언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아무튼 첫 번째 유언 자체가 요식성이 있기 때문에 그 요식성을 제대로 갖췄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할 것. 그래서 그 유언을 무효화시킬 것이 첫 번째입니다. 네. 근데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유언은 제대로 됐다. 이제 이랬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유류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부모님 재산 갖고 계실 때 잘 해드리고 또 외로우니까 또 뭐 간병인 이런 분들한테 엉뚱한 유언장 써주고 그러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건 그거고 법에서 인정한 유류분을 챙기시려면 첫 번째 유류분 생각하기 전에 유언의 방식이 제대로 됐는지 체크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어쩔 수 없이 건들 수가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이제 유류분을 해서 자기의 재산을 자기 몫을 이제 찾아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네. 그리고 그런 소송들도 많이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물론 인생 떠날 때 간병인이 자기 옆에서 가장 잘 도와주시고 정을 주시고 그런 분들도 있겠는데 그 평생 그 모은 재산을 한 1, 2년 옆에 있었다고 해서 다 그분한테 넘기고 가는 것도 정상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소송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주변에서 상당히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만 참조하시고요. 네. 항상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요식성 중에는 이제 녹음이나 이 예. 공증 증서, 예. 또 비밀 증서, 예. 구수 증서 뭐 이렇게 있다고 예, 얘기를 있습니다. 하시던데. 이 부분은요 굉장히 복잡하고 판례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정확히 좀 전달을 다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민감한 부분이고 그 형식 요건에 우리가 일반인이 생각할 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나로 유언의 효력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이 5가지가 있고 이 5가지는 나름대로의 요식성이 다 있다. 네. 거기에 맞춰서 유언을 해야 이게 효력이 있다. 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별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그 5가지의 그 요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주시겠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유류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뭐 더 하실 말씀은 있으신가요? 그 재산이 이제 없어도 문제지만 네. 예, 재산이 없으면 뭐 한정 승인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해결하면 되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 재산이 많은 상태에서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때가 조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자식들끼리 대부분 싸우게 되죠. 네네. 싸우게 되는데 돌아가실 때도 자기 재산이나 이런 거에서 법정 상속분으로 해서 명확히 그냥 나눠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괜히 엉뚱하게 유언, 유증 이런 거 해가지고 자식들한테 분란 일으키게 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예. 네. 아무튼 법에 정한 대로 확실하고 착실하게 하자.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예, 무난하고 좋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셨네요. 예. 자 오늘도 우리 김구 변호사와 함께 구구절절한 사전들 유증과 유류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고 아주 그 종교를 딱 져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좋은 얘기.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어떤 얘기 다음 해주시겠습니까? 주에는요. 이제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릴 건데요. 네네.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금년 여름에 바뀌었어요. 네네. 하고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네네. 다음 시간도 기대가 되네요. 자 오늘도 김구 변호사와 함께한 구구절절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